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20 갈근과 반화탕에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막 위주로 하고 제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그 진행을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제가 강의의 기본적인 그 팩트는 뭐냐. 주어진 조문에서 그 글을 이해를 하자. 그런데 그 조문이 문제가 있는 경우는 부득이 다른 조문의 뜻을 또는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은 지금까지 그 한의사가 아니 상한론이라든가 고방가들 가운데에서 좋은 해설을 우리가 차용해서 합리적인 것은 그 받아들이자 이런 취지죠. 자, 태양과 양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병. 자, 합병이 뭐냐? 반드시 하리하니 갈근탕으로 처리하고 주지하고 태양과 양명이 합병했는데 하리하지 아니하고 그 반대로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갈근탕에다가 반화를 배합한다. 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조문이지만 저는 뭐 이런 조문을 이해를 못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 합병이 뭐냐? 어떻게 합병이 됐다고 이와 같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기약할 수가 있느냐? 이런 글은 글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소가 아니라 많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함부로 이것은 무엇이다, 반드시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글자죠.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항배강, 항배강수수, 무한 오풍자의 갈근탕을 쓰잖아요. 그와 같은 그게 기본적인 그 갈근탕의 정증인데 갈근탕으로 하리를 치료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것은 일단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설사하는데 치료하는 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문장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조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자가 왔을 때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차서 설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한 뭐 70, 80%겠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다. 갈근탕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황금, 황년으로 설사를 치료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어떠한 병증은 반드시 뭐로 치료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이 조문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떠한 병증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차원의 또 의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조문을 통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고방가들이 오히려 후세방의 처방이나 그 사람들의 의식보다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는 하리하지 아니하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데서는 갈근탕에다가 반화를 쓴다. 자, 우리가 이 조문에서 반화는 구토증의 치료가 된다. 이렇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그 고방이 가지고 있는 그 약 성분, 약 하나하나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썼다는 거예요. 근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조문에는 이 조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이한 병증이 나타나면 어떠한 그에 해당하는 처방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경의 처방을 공부하면서 증상과 연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후세방은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 처방을 보면은
이것이 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후세의 학문들은 다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관념적인 의안에 의해서 처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로 그 뭐랄까 개인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본초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죠. 후세방이. 고방이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화는 뭐다? 구토증의 치료가 된다. 일단은. 그러나 구토증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반화만 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어야죠. 자, 이 이면에는 담음으로 인한 수분 변조에 의한 구토증에 쓴다. 물론 생강도 있죠. 구토증을 하는데 생강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해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 합병이 뭐냐? 오문질이라고 이와 같은 표현은 일종의 남의 저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례에 내려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합병은 뭐냐? 병근이 이류에 뿌리 내리고 있으나 그 병세는 다른 병의로 파급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병증이 태양이라고 하는 표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그 표병이 표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표발리나 심지어는 이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현상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설사를 하고 변비가 있고 그러는데 계지탕을 썼는데 치료가 되더라. 그것은 병근이 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세를 봐야 돼요. 이 병세가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지만 이 현상이 도래하게 한 병의 뿌리에서 어떻게 그것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바로 병세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표발리나 이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의외로 표병이 많다는 거예요. 마왕탕을 쓸 수 있는 것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개념이 일종의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표병은 표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항상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오장육부라는 그것이 장기가 우리가 그것을 이위라고 했을 때 내부의 어떠한 조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피부 조직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은 예전 사람이 그 현상을 나름대로 표현한 아주 멋진 방법이에요. 자, 또 변병이라는 게 있대요. 변병. 이게 동시잖아요. 동시. 그러니까 한 곳에 한 병의의 병증이 아직 치료되지 아니했는데 다른 영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자, 전속하고 전입이라고 하는 게 다르대요. 저도 글을 쓰면서 이 차이점이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거구나. 전속은 뭐냐면은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병증이 진행되는 과정. 태양병이 반표발린증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렇지만 아직 태양병, 표병이 치료가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반표발리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바로 변병이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조문을 읽다 보면은. 겸병이라는 게 있대요. 겸했다. 두 가지, 세 가지를 갖추었다. 이런 소리죠. 병근이 2위, 3위 전체로 이렇게 호언제 섞여 있는 경우.
가 있다는 거죠. 치료법은 표증을 먼저 치료하고 이증을 나중에 치료하기도 하며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완만한 것은 뒤로 하기도 하며 동시에 치료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굉장히 좋은 그 뭐랄까 그 조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죠. 이것은 현상은 그래서 후세 사람은 또 직중이라는 말을 해요. 직중. 바로 그냥 표병에서 그냥 뭐 속으로 확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릴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이와 같은 우리의 용어를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것으로 병증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병증이 전변하는 그러니까 진행하는 가운데에 합병, 변병, 견병이 발생되는 것을 발생이 되죠. 저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중요한 것은 합병이라는 증거, 이 징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예요. 옛날 사람은 징이라고 썼어요. 합병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기술하지 않고 자, 그냥 이거대로 하면 태양병과 양명병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뿌리는 표 위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나 중경은 그와 같이 이렇게 태양과 양명이 합병했다. 이와 같은 지금까지 원래는 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은 그와 같은 전제 조건을 했을 때 왜 제가 기술하지 않았다. 왜 그랬느냐.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합병과 양명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태양과 양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먼저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론은 뭐냐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중경서하고 태양이라든가 양명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육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데 심지어는 육경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용어를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하지 않고 이에 끊어서 말해 양명과 태양과 양명이 합병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리니 이거는 후세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 뜻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중경의 방식의 글쓰기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옳고 그른 것을 막론하고 거론할 것도 없이 이것은 중경의 문체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이거죠. 이거와 같은 말을 쓸 때에는 합병, 변병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벌써 태양과 양명이 합병했을 때에 이러면은 그 의미는 이미 육경 변증론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합병이라고 하는 건 중경은 항상 증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에서는 글 쓰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글 쓰기는 간단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비록 누군가의 명분, 자, 명분이죠. 합병이다, 변병이다, 변병이다, 병병이다. 또는 태양, 양명. 이거 다 일체에 다 명분이죠. 중풍이다, 상한. 이렇게 조문에 보면 중풍, 뭐, 발안한데, 상한에 뭐, 우하지 않대. 이거 다 명분이죠. 일종의 이런 건. 누군가 규정해서 만든. 누구의 명분에 의해서 나온지를 알 수가 없으나 숫자가 있으면 끝에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금이 명명상에서 구하지 말고 병근에서 구해야 된다. 일체의 병증.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병증의 그 실체, 사실, 요거는 실증, 허증 그게 아니라 병증의 실증주의, 근거에서 우리는 의미를 구하고 이와 같은 명분의 거짓,
빌려온 거, 의탁한 거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과거에 유명한 분들이 말을 한 거를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글을 변주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근거주의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근거주의죠. 근거주의에서 구하고, 근거는 뭐예요? 실증이죠. 사실적인 현상에서 구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누군가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초기 가설이 맞다 하더라도 지나친 가설이 자꾸만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양명이 합병하는 자는 반드시 하리 한다고 운운이라고 하니, 이것은 자 미필지사, 반드시 기약할 수 없는 사건을 반드시 규정을 하니, 이것은 지식인의 글쓰기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앞에 조문에는 다 증거 없잖아요. 처방의 약물의 구성을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게 빗대어서,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사물이 있으면 그것을 빗대면은 거기에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와 같은 뜻이에요. 비춰서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설사, 일종의 가정이죠. 설사 이 양이 합병할지라도 병근이, 병의 뿌리가 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일단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갈근탕을 쓴 거죠. 아직까지는 있다. 그런데 그 갈근탕에 우리가 그와 같은 조건을 정증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에 사기가 표 위에 있기 때문에 사기가 어떠한 경우 위부로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에요. 해석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제 견해가 아니라 고방가들의 일부 견해예요.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설사를 할까? 중요한 거는 병의 어떠한 현상이 설사를 하지만 이 사람이 병근은 아직 표에 남아 있다. 그런데 왜 표에 있는데 설사를 하는가? 그러니까 압박을 준 거다. 사기가 발산하지 못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은 압박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부나 위부에 압박을 한다 그래서 그럼 누구나 설사를 할까요?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변비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할의를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다른 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하복부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왜 이 사람은 설사를 해가 위부에 압박을 해가지고 할의했는가?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병이 아무데나 병사가 진행할 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취약한 부분을, 내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건드릴 개연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의하는 경우는 갈근탕으로 처리한다. 다만 할의하지 않고 구역하는. 자, 구토와 할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랫방향으로 병세가 압박을 가졌다면 이거는 상초 부위로, 위상 부위로 압박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분이. 병사가 아래로 압박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압박해서 설사를 유발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구역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병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둘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갈근탕에다 반화를 쓴다. 저는 뭐 이렇게밖에 아무리 다른 책들을 뒤져봐도 비교적 이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조문이 짧은 관계로 바로 이어서 중경소 조문 21 갈근, 황년, 황금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처방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태양병 계지증 이언을 딱 이와 같이 자 이게 뭐예요? 태양병 계지증이라 나중에 썼다는 얘기예요. 여기 글자 하나 집어넣으면은 본자죠. 태양병 본래 계지증 이언을 자 우리가 글에는 그 사람의 의식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있어요. 태양병 계지증 이언을 후회하면서 썼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나중에 쓴 거예요. 의가 반하지 않대. 자 이것을 규명한 거예요. 의사가 반대로 하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병의 일체의 병증의 의사가 습관대로 관습대로 하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글을 전도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있다니까요. 이건 바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태양병 계지증 이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를. 또는 태양병 계지증 한데 그거보다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태양병 계지증 이언을 여기 본자가 빠져 있는 거, 생략되어 있는 거죠. 다른 조문에 이와 같이 글을 써 있다는 거죠. 전도된 글이다. 이수부지하고 그냥 하리가 쏟아듯이 내려오는데 끝이지 않고 아이고 큰일 났죠. 하제를 만약에 승기탕을 썼다고 설사를 하고 바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와 같은 이 글을 잘못 보면은 공포감을 일으키게 돼요. 하지라고. 제가 묻잖아요. 하지라고 승기탕을 쓴다고 그래서 설사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설사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설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맥이 촉박해요. 이와 같은 말은 잘 안 쓴다 그랬잖아요. 뭔가가 변화가 있구나. 심한 변화가 발생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뜬금없이 표미해라. 이렇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답을. 표미해라. 이것은 표미해라. 이런 거는 자 정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주의 문자예요. 주의 문자들이 정문에 이렇게 잘못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문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해석. 그런데 이 해석이 맞느냐? 문제가 있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문만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기침, 숨이 가쁘면서 땀을 흘리는 자는 자, 이 맥촉하고 천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갈근, 황련, 황금탕으로 처리해라. 자, 우리가 또, 그러면은, 저는 저 글을 어떻게 보냐면은, 태양병, 하지한데, 태양병이었는데 하지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번병에, 일반적인 병에 고법의 관례대로 하제를 썼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리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항배 강급하고 심화비하고 혹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호흡곤란증과 땀이 나온다. 여기서 땀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병증을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병의 흐름이라고 병세의 관점에서 땀을 흘리는데 땀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한출한 거예요. 땀이 나오지만 적게 나와요. 그리고 땀의 그 양상도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갈근, 황련, 황금이라고 하는 처방과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조문에는 이와 같은 조문이 없죠. 항배 강극과 심압이와 혹 심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쓰기 위해서 갈근과 황령과 황금탕을 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직무가 있는데 이수부지에 이런 증상도 없는데 갈근, 황령, 황금탕을 쓸 수가 있느냐. 요 이수부지야 천이 한 줄만 가지고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미비한 거, 잘못되어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 우리가 이 조문을 통해서 이 글은 전도가 되어 있고, 태양병, 계지탕이연을, 거기에 이미 글이 전도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표미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후세 사람이 이렇게 위탁해서 쓴 글이고, 이것은 글이 빠져 있다. 그래서 걸문인 거예요. 그래서 중경수 조문에는 걸문인 경우도 있고 찬입되어 있는 경우도 몰래 살짝 집어내니까 억지로 보충한 글도 있고 빠져 이렇게 삭제한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조문이 그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쳐나면서 한출한다. 이거는 땀이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흉중의 열을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그 열에 의해서 땀이 밀려서 압박받으면서 반대로 이 위에 있는 흉부의 열이 바깥으로 표유로 압박하면서 땀이 나오는 거예요. 숨이 가쁜 거죠. 자, 마왕탕 같은 경우는 무한히 천이잖아요. 대총령탕이라든가 땀이 없으면서 천식을 일으키잖아요. 호흡곤란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은 병근이 표위에 있으면서 흉부로 압박을 줬을 때라면은 이것은 똑같은 천이라 하더라도 황령과 황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근이 왜 여기에 있느냐? 흉부에 여러분 이거를 병세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가 참 그림 그리기가 조금 그런데 여기가 흉부면은 흉부에 압박받고 여기에 열이 있으면은 한강 쪽으로 병세가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배 강급이라 그래서 무조건 갈근탕을 써서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조문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서로 영향을 주고 병의 뿌리에 의해서 흉부에 있고 또는 동계라든가 동계에 의해서도 한강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강증이라고 해서 무조건 갈근을 쓰는 게 아니라 처방 자체가 바뀌면서 갈근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다만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요즘 말로 염증성 소견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열에 의해 가지고서. 예. 수기 변조에 의해서 완전히 수기 변조에 의해서 한강이나 두통 있을 때는 갈근을 안 쓰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예. 일체의 병증에 결국은 이거예요. 제가 해설한 앞에 조문에서 태양병에 본래 태양병 이런 게 아니라 일체의 병증에 일단은 고법의 관리에 따라서 했는데 설사가 끝이지 않고 괴병을 목격한 거예요. 큰일 났죠. 그리고 나서 잘못됐다는 건 이거 같은 괴병, 이게 괴병이죠. 그리고 천이 한출 같은 거 막 숨차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것을 목격하고 나서 놀란 거죠. 아, 내가 치료를 비로소 이에 그 치료가 하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서 문장을 바꾼 거예요.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하라. 이렇게 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글을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데요. 문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전도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 내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이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태양병 계지증이언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태양병 계지증이라고 아느냐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잘못할 거구나. 그것을 안 거죠. 중경서는 우리가 중경서는 이 사실이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경 변증에 의해서 중경서를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난해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자, 중경서는 본래 한토와 법을 근거로 나타난 것이거늘 지어진 것이거늘 후에
뒷사람들이 후인들이 육경변증론으로서 그것을 이 법을 변화시킨 거다. 이와 같은 예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와 같은 조문의 예는 전도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천이 한 추를 근거로 해서 자 갈근 황년 황금당을로 처리하는 위주하는 것은 불가가 아니라 완전히 옳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서 왜냐 다른 게 아니라 마행 석감 당증도 천이 이렇게 한출이 천이라는 게 있어요. 예. 한출이 천이라는 게 있어요. 유사하거든요. 이것 천이 한출이나 한출이 천이나 뭐가 별 틀리겠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게 글을 쓸 때 주증과 객증과 병세와 병이가 비록 다르나 실제 임상에서는 이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이 조문에서는 천이 주증이 되고 이것이 한출이 객진인가 먼저 쓰느냐 뒤에 쓰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주인공이에요. 구별하기가 어렵게 실제 임상에서는 병이가 비록 다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 이렇게 표비례로 보호해가지고 걸문 원래 이 조문은 미비한 조문이거든요. 빠져있단 말이에요. 조문의 증상이 빠져있어요. 심압이라든가 심하계라든가 둥황 경통이라든가 이와 같은 조건이 빠져있잖아요. 거기다가 미봉 임시적으로 그렇게 땜질한 것이나 이와 같은 문자로 한 것이나 이 표불회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표증이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표증을 치료하는 약을 써야죠. 표증에 해당되는 약이 없잖아요. 뭐 갈근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죠. 황년, 황금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은 병세의 관점에 맞지 않고 처방의 뜻도 맞지 않아요. 이것은 오히려 조문의 사실만을 어지럽힌다. 한나 진실을 어지럽히는 조문이다. 이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데에 억지로 해석하려고 이거 갈근이 있기 때문에 표증이 불행한 경우면은 최소한도 계지라든가 왕 같은 거를 써야죠. 없잖아요, 이 조문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글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걸러내고 봐야 된다. 이 말은 병세에도 맞지도 않고 이미 병세는 흉증유혈로 인해서 그러는 건데 처방의 뜻도 맞지도 않죠. 갈근, 황년, 황금 감초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표미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가 이미 옮겨온 거예요. 2위, 흉위로 올라온 거예요. 대체로 대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있는 소리죠. 심화비의 원인은 이것도 잘못 써놓겠네. 심화비의 원인은 수기, 담음, 열기 이렇게 딱 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예. 요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중경서에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수기 이 열과 기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열이라고도 쓰고 어떤 경우는 기비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열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비일 때 황년, 황금, 대왕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수기, 담음에 따라서 뭐 반화사심탕이라든가 어떤 경우는 후세방으로 말하면 사군자탕이라든가 뭐 연계출갑탕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죠. 방약 중에 처방 중에 자 반화와 백출이 없고 심화비의 원인을 그러니까 병독이죠. 이 병독이 요것을 크게 넘지를 않는데 중경서를 보면은 처방 가운데 그 대표적인 반화와 백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와 담음이 이 심화비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황년과 황금이 있으니 그것이 열기로 인한 심화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궁색하지만은 조문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가지고서
유추해서 심압이라 하더라도 이 심압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열비구나. 열로 인한 어떠한 기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 흉중유열이 흉중에 열이 있으면 이거는 조문에 있어요. 원래 이것도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죠. 흉중유열이라고 하는 거는 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말이지 이게 병증은 아니죠. 흉통이라든가 이거로 인해서 번조증이라든가 갈증이라든가 이와 같이 나타나야죠. 흉비라든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이 정문이지 이것은 병증에 대한 해설이죠. 이것도 후세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살짝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덮어놓고 흉중유열, 흉중의 유열이 있음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기술한 것이 중견서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죠.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해설에서는 그래서 제가 조문을 교정할 때 이와 같은 용어를 다 뺐어요. 상충하바. 열이 있으면 이것이 수기도 마찬가지, 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위로 치받을 수도 있고 아래로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설사가 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도 설사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급성질환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온보지제, 온열지제로 약을 쓰면은 이 병뿌리하고 맞지가 않죠. 큰일 나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건 급성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맥촉이라고 하는 거. 맥촉. 이 이수부지가 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에 의해서라는 것을 약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혀파통, 심압이, 천이 한출, 항배 강급이라.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갈근, 황련, 황금, 감초 그와 같은 약을 쓸 수가 있다. 자, 갈근탕의 항배강통자는 무안으로서 무안 때문에 나타난 것이나 갈근, 황련, 황금탕은 황금탕의 항배강급은 비록 조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갖추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잠재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병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흉중유열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흉중유열이 있으면은 항배강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사 그 환자가 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잠재적으로 항배강급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개연성을 우리가 짐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서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조문만을 믿어서 처방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빠른 처사가 아니겠는가. 병세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훈련을 쌓다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실 중경서가 벌써 지금서부터 2500년 전 글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 병세라고 하는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적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약물하고 남아있는 거는 병증과 처방밖에 없잖아요. 자, 갈근, 황련, 황금탕의 처방은 갈근이 많고 감초, 황련, 황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외우는 방면으로 하죠. 자, 황련의 주치는 뭐냐? 심중 번개를 치료한다. 심중 번개를 치료한다. 다 잊어버려도 번개. 약간 이렇게 이 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건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놀란 가슴, 요즘에 말하면 가슴이 놀랬다. 뭐 여성들 그런 많이 하잖아요. 뛴다 이런 소리예요. 뛴다. 또는 매달려 있다. 개는 뛴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달려 있다. 뭔가가 매달려 있는 느낌. 가슴에 뭔가가 매달려 있는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다소 열감이 있으면서 매달려 있는 느낌. 여기가 바로 다 잊어버려도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팩트 있는 것만 해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심압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토, 열로 인해서 구토증도 유발이 돼요. 설사도 이렇게 일으킨다. 자, 이와 같은 거를 생략하고 설사만 하면 아유 어떻게 황련에 설사를 쓸 수가 있느냐? 아니 설사증에 황련을 쓸 수가 있느냐? 급성 열성 질환에 쓸 수가 있어요. 복통에도 쓴다. 복통에도. 열이 수반되면서 나타나는 복통. 그러니까 복통이 보편적으로 냉에서 나타나지만 이와 같은 증상을 유추해서는 황련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경학전서를 보고 경학이 그 사람은 부양론자거든요. 전반적으로. 황련과 황금을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보고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무서워서 황련 황금은 못 쓰는 약인 줄 알았어요. 그 자체가 편견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바로 이 편견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편견은 우리가 얼마만큼 잘 극복하느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0대 때 학창 시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을 잘못하면 그 젊은 애들의 머릿속은 스펀지 같아가지고 바로 다 그냥 100%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평생의 그 짐을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거는 한편으로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로는 편견 없애자면 편견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자, 황련, 황금, 황백에 이것은 열을 풀어주는 약이다. 비슷하지만 황련은 우리가 보통 상초, 흉중열, 황금은 그야말로 심화열결, 바로 황금이 심화비의 대표적인 약이에요. 황련이 아니라 황금이 심화비의 대표적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심탕류에 대다 거의 다 황금이 들어가죠. 황백은 하초의 유효를 병에 따라서 치료한다. 이건 뭐 구체적인 건 제가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은 바로 심화비다. 사심탕의 어떻게 보면은 주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곁으로는 흉년만, 구토, 설사를 치료한다. 자, 황련하고 대동소이해요. 다만 병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중경의 처방과 증상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서 복진의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복진. 아, 똑같은 사열지제라 하더라도 병이에 따라서 어떤 약이 미치고 어떤 약은 미치지 못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경 공부를 하면서 복진과 양력, 약이 미치는 범위 이런 것을 동시에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눈을 뜨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흉엽이라고 하는 구체적 장부의 위치를 말해줬잖아요.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전에는 조금 시스템이 다소 조금 전문가적으로 복잡했었는데 단순화시켰더니 오히려 중간에 파일도 녹화도 중지되지도 않고 이렇게 뭐 오랜 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로서는 뭐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